안녕하세요. 수익마켓 플러스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폭염특보뿐만 아니라 이 태풍 역시 현재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날씨까지 정말 어지러운 것 같은데요. 내 계좌도 어지럽다. 다음 주 시장 방향성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부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는 알찬 강의뿐만 아니라 저희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 방법은요. 서울 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많이 전화 주세요. 또 문자 상담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릴게요. 자, 저희는 문자 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저희는 문자 상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문자창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려 볼까요? 네, 저는요, 이 종목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꼭 봐주세요. 일진 머티리얼즈 53,000원에 30% 매수하셨네요. 이 종목 하나랑요. 다음 종목으로는 네, 이 종목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YBM넷 11,200원에 5%라고 하시네요. 두 종목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일진 머티리얼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네, 일진 머티리얼즈 이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담당이에요. 좀 자주 하세요. 자주 하시는데 제가 또 오늘 좀 봐드리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이 친환경 자동차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 지금 현대차가 열심히 친환경차 쪽으로 수혜를 받고 열심히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겠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번 2021년 4월에 아이오닉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전기차가 아니라 현대차만의 틀로 만든 전기차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고, 수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호주에서 이 부생 수소가 아니라 정말 그린 수소, 말 그대로 정말 친환경적인 수소를 떼오는 그러한 이제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친환경 이슈 쪽은 중장기로 보는 게 맞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꺾이고 좀 어느 정도 좀 눌림이 나오다 보니까 종목들도 당연히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로 보겠다 하신다면 저는 중장기로 꼭 끌고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45,000원 잡으시고요. 그대로 홀딩하시고 목표가는 전고점 돌파하는 거 보면서 가시면, 그래서 한 57,700원 라인 때 돌파하는 거 보시면서 천천히 중장기로 내년까지 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YBM넷 우리 닥터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도 도와주시죠. 지금 일단 온라인 교육 관련된 수혜죠. 지금 뭐 일단은 전국적 확대 소식이, 사회적 거래두기 지금 전국적 확대 소식이 나왔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계약 시즌 돌아오고 있는데 좀 적극적인 수혜주 중에 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뭐 온라인 교육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뭐 항상 이 YBM넷 종목이 상한가도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었죠. 지금 이날도 보이시는 것처럼 3월달 말 정도에 상한가가 한 3방 정도 가면서 단기적으로 4,000원부터 거의 10,000원 이상까지 뭐 2배 이상을 훨씬 넘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최근 이제 다시 한번 종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사실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최근에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이 밑꼬리 구간대, 그러면서 현재 이제 5일선 꺾이는 이 지지선 구간대, 이 구간이 지금 이제 굉장히 유의미하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9,500원 자리는 꼭 지키고 가시면서, 단타 접근하신 종목은 당일이라도 수익이 안 나면 반절이라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고가 구간에서 단기적인 수익들 노리시는 거 뭐
적극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도 단타 권장을 드리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안 하시고 버티는 거는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이제 방향성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손저가 제시해드리고 일단은 홀딩 하시면서 만약에 이 구간이 5일선 내지 11선 구간 지지 구간 나오면서 반등 구간 나와주면은 전고점 구간 때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좀 강한 거래량 기대가 될 수가 있는 구간이니까 너무 막 걱정은 하지 마시고 손저가만 잘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는 또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리시죠? 예, 예, 예.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저 이수 앱지스요. 네, 이수 앱지 쓰시고요. 예,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저 매수가는 8,800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20% 정도 돼요. 네, 이수 앱지스 8,800원에 2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살짝 빠져 있어서 조금 고민이 있으실 것 같으신데요. 예, 예. 자, 어떤 부분 가장 큰 고민이실까요? 이게 지금 천생법에 관련됐다고 해서 자꾸 네, 그 앞날이 있어서 한 건데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손절해야 되나요? 아니면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을 우리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 예, 예. 저희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과 또 닥터강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어떤 전문가님 원하실까요? 저 닥터강님이요. 네, 닥터강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투자자분.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종목을 최근 들어가지고 접근을 하신 건가요? 예, 8월 그때 10일 날인가 11일 날인가. 그때 당시는 솔직히 증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냥 뭐 방심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최근 들어가지고 증시가 빠지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근데 사실 지금 이셉시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막 민감한 종목으로는 뭐 작용이 되지 않고 있고 특히나 뭐 조정 구간이 나와주는 최근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첨생법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노출이 되었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천생법 관련된 내용으로 뭐 상한가를 간다던가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 최근 증시 구간이 좀 회복이 되는 구간이 있어서 증시 따라 가지고 가져야 될 것으로 제가 봤을 땐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반등이 좀 나와 주면은 이 종목이 그래도 크게씩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예. 사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추매 구간은 지금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7,000원까지는 밀릴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최근 증시가 지금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는 추매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추매를 잡으시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 보시면서 추매를 안 잡으셔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추매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들고 가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금요일 당시 때 저가 구간 나왔었던 그 저점 구간이 지금 이제 한 7,800원 정도 구간이잖아요. 예, 예. 거기 구간을 일단은 단기적으로 손저가 구간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추매 고려를 하시면은 지금 8,000원 구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7,000원 정도 구간에서 추매를 잡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문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바로 열어볼게요. 자, 어떤 종목 도와드려 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저는요,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티움 바이오고요. 17,0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시네요. 자, 이 종목 하나랑요. 다음 종목은, 네, 이 종목을 선택을 할게요. LVMC 홀딩스, 자, 4,000원에 100%라고 하시네요. 자, 두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자, 티움 바이오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네,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이 JP 모건 컨퍼런스라고 하는 제약바이오 박람회에 참가했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좀 항암제라 그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같이 만드는 기업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희귀병 치료제라는 게 실제로 원래는 돈이 안 됐어요. 왜 돈이 안 됐냐면은
말 그대로 희귀하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치료제를 원하지 않으니 매출도 크지 않고 그만큼 뭐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수요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만들었는데 요새는 희귀병 치료제에 대해서 아시겠죠? FDA 뭐 희귀병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뭐 임상 2상까지만 해도 상관없다든가 아니면은 모든 뭐 비용 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항암제나 희귀병 치료제를 같이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 중 하나가 티움바이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기술 수출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 사실상 큰 움직임이 못 나와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코로나 이슈도 없고 하다 보니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그냥 항암제만 만들다든가 이런 종목들을 만드는 경우에는 좀 많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항암제나 이런 것들 하다가도 코로나로 넘어오는 종목들은 급등이 나오는데 티움바이오는 살짝 지조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17,000원이면 상당히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그래도 한 30%는 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손절가 지키면서 본전이 왔을 때 새롭게 저는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전 왔을 때 전략 매도하고 포지션을 새로 잡거나 또는 새로 다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갈아타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욕심을 좀 부려서 내가 이걸 끝까지 들고 가면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은 좀 시간적인 비용도 감안하시면서 손절가는 13,00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본전 오면은 전략 매도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티움바이오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LVMC 홀딩스 우리 닥터강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지금 LV홀딩스 지금 이제 매수가가 가지고 계시는 게 지금 4,000원 정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뭐 고가 구간대에서 편입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날 지금 고점에서 뭐 상한가 갈 줄 알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때 권리락 떨어졌었던 거 부분은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상장사 중에 KR모터스라는 기업이 있죠. 이 기업을 지금 이제 퇴대주주로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제 LVMC 홀딩스인데 방금 보셨던 KR모터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원래도 안 좋았었던 기업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특히나 이 기업들이 현재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 라오스라던가 미얀마라던가 그쪽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 쪽이죠. 그쪽 쪽에 이제 규제가 나왔었던 부분이 뭐 얘기가 나왔었던 게 중고차 쪽을 아예 이제 판매를 좀 제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줬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거의 기업적인 부분들이 도산 상태에 이르고 있다라는 부분들 나와주고 있고 중국이라던가 인도 같은 경우 차량 부품 지금 생산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현지 상황 때문에 감사 보고서도 제출을 못 해가지고 증권거래소 쪽으로 연기 요청을 할 정도로 사태가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업황은 현재 굉장히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유증을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실패를 하다가 이번에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증 떨어지고 나가지고 지금 이제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보이신다라고 하면은 3,500원 구간, 현재 장기평선이 하방으로 꺾이다가 지금 상방으로 돌려줄 수가 있는 이 구간이 거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생명선이다. 이 구간 뚫리면 좀 굉장히 안 좋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500원 잡고 손절가를 잡고 가시고 좀 지금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4,300원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을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자, 어떤 종목 네네. 궁금하실까요? 네, 대동공업입니다. 네, 대동공업이시고요. 자, 가격과 또 비중 알려주세요. 네, 7,190원에 10%요. 네, 7,190원에 1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저희 네. 마르스 전문가님과 또 닥터가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어떤 전문가님 원하실까요? 네. 마르스 전문가님요. 네, 마르스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식사하셨어요? 네, 네. 아유, 다행입니다. 어머니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되게 위험한데 우리 나가시면 안 돼요? 네, 네, 당연하죠. 예.
어머니 대동공업을 7,190원에 매수하신 거 맞죠? 네네. 매수한 이유를 조금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방송에서도 좀 많이 추천 전에 했고 해자가 있는 기업이라고 네. 그래갖고 이게 좀 늦게까지 가져가도 좀 괜찮은 회사인가 그래서 샀거든요. 아, 누가 괜찮다 해서 사신 거다 네. 하시는 거죠? 네네. 네, 이제 대동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농기계 대한민국 1위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농기계 중에서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굴리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이슈가 되는 게 뭐냐? 인텔이랑 네. 자율주행 농기계를 개발하는 게 대동공업이에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농기계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모 심기 이것도 그냥 기계가 알아서 자율주행으로 여기 꺾어서 알아서 심고 안 심은데 꺾어서 심고 알아서 이제 하는 게 자율주행 농기계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상 이게 기대감이 좀 큰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빠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네. 이번 이제 이 대동공업의 실적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좀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솔직히 단기간으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본전도 좀 힘들 수 있어요. 네. 어머니 이거 애초부터 길게 보려고 산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나쁘지 네.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 네. 자율주행 농기계면 얼마나 이게 돈 많이 되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손절가를 일단 5,500원 잡으시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은 본전 이상 돌파 나오면 네. 마르스한테 한 번 더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대응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어머니. 아시겠죠? 네네. 예, 어머니 이거 천천히 들고 가시고요. 실적도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내년까지 가져가면 보겠죠. 예, 어머니 내년까지 화이팅해서 우리 본전 이상 오면은 저한테 네. 꼭 가져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문자창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려 볼까요? 자, 현재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자, 현재 현대차 그리고 15만 8천 원에 50%입니다. 이 종목 하나 도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종목은 네, 현재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저는 선택을 해볼게요. 자, 바로 자연과 환경이고요. 1,750원에 매수하셨고 큰 손실을 보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자, 두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현대차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본전권이에요. 예, 본전권이다 보니까 뭐 엄청난 걱정을 하기보다는 이제 안 하는 게 좋긴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현대차를 왜 샀느냐, 또 현대차가 더 올라갈 게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현대차가 최근에 상승이 나온 거를 본다 한다면은 뭐 친환경 이슈들,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이슈가 많았는데 내년에 더 이슈가 많아요. 현대차의 진짜 시작은 언제? 2021년부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번에 이제 이 미국의 앱티브라는 회사와 현대차가 합작 법인을 설립합니다. 모셔널이라는 합작 법인 설립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율주행 택시를 위한 합작 법인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레벨 4를 언제 2025년, 2024년이 아니라 2022년까지 자율주행 레벨 4란 자동차를 운전 아예 안 해도 됩니다. 그 대신에 타고는 있어야 돼요. 그게 레벨 4입니다. 그럼 이제는 아무도 이제 운전 안 하는 거예요. 눈만 뜨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2022년에 자율주행 택시라든가 이런 것들로 현실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왜? 다른 이제 미국의 자율주행차 기업들도 2022년까지 자율주행 택시를 개발하겠다 이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미국에도 지금 자율주행 택시가 있습니다. 이미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앞좌석에 안전요원 1명, 오른쪽에 자율주행 설명요원 1명. 그러니까 운전자가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왜? 지금 2명 쓰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를. 근데 만족도는 90% 이상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현대차가 자율주행 택시 개발에 성공한다면 2022년도에 기대감이 클 거고, 더불어서 이번 2021년 4월에 제가 아이오닉 5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에 기아차에 대한 또 전기차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현대차만의 기술로 만들어진 이 GMP라는 기술로 만들어진 전기차이기 때문에 한번 충전하면은 멀리 가고 또 길게 가고 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나보다 높고 거의 SUV 수준의 크기인 자동차가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단기보다는 중장기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 말 넘어서 2021년 2, 3월까지 더 보는 걸로 하고요. 손절가 라인 때는 약 14만 원 라인 때 일단 잡으시고 목표가는 전고점 돌파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자연과 환경입니다. 이 종목은 닥터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지금 자연과 환경 손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홍수가 조금 심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자원, 수처리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피해복구 관련된 종목들로 급등이 나왔었는데 조금 늦게 탑승을 한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지금 증시 하락 속에서 워낙 맞다간 재료가 없다 보니까 거의 지금 뭐 차트는 붕괴가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1,400원대, 그러면서 이 구간이 현재 오늘 본다라고 했을 때 코스닥 증시가 이 장기 평선 구간대를 지지가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하락 구간이 거의 750 구간까지는 뚫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도 역시나 밀려가지고 거의 최저점 구간 1,000원, 1,100원대 구간까지도 열릴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시장 반등 여부를 잘 살펴보시면서 당장 뭐 최근 하락 같은 경우는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다시 한번 장기 평선 쪽으로 좀 회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손절가는 정말 짧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이 종목을 1,000원대까지 들고 가실 필요는 좀 없으실 것 같고, 사실 지금 뭐 또 그 태풍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한강 지금 닥터강 전문가 오랜만에 한강 가보니까 벌써 지금 복구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괜찮게 진행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얘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은 1,000원 구간 다시 와서 1,100원, 1,200원 구간 좀 진행이 횡보 구간이 좀 길어지다가 반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300원 구간은 꼭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또 저희는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다시 문자창을 열어볼까 합니다. 자, 문자창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려 볼까요? 네, 이 종목을 도와드려 볼게요. 알서포트 이 종목 하나랑요. 자,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시젠 바로 이 종목 두 종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서포트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네, 보통 이제 이 회사들 중에 뒤에 서포트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원격 지원 회사입니다. 그래서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유명한 원격 지원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슈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재택근무 이슈 때문에 이슈가 됐었죠. 왜냐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솔직히 이번에 여의도에서도 현대커머셜에 확진자가 나온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사랑제일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나오면서 각 회사들에 확진자가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가 만약에 이번에 상단계로 격상이 된다면, 그러면 사실상 대부분 재택근무로 가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회사에 타격이 있겠지만 코로나19의 해결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수혜 때문에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상당히 고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만큼이나 올라간 적이 있었나?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대략 원래는 주가가 뭐 3,000원대, 2,000원대, 4,000원대 있던 기업이 지금 14,000원대, 13,000원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솔직히 저는 가진 자들의 이 구간에서는 그냥 언제 팔까 생각한 자리지 언제 매수할까 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손절가 짧게 잡고 가겠습니다. 손절가는 12,50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14,000원 돌파 나오는 거 보면서 그대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시젠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 닥터왕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시즌 상당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다가 최근에 이제 증시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한 100% 정도 수익이 나시다가 지금 50% 정도 수익이 나는데, 사실 5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이 줄어들면 오히려 좀 기분이 더 나쁩니다. 그래가지고 좀 상담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일단은 제가 본다라고 했을 때 시젠이라는 종목은 지금 고점 구간은 이미 형성이 된 구간이다라고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고점 구간이 한번 임계치가 설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구간대 돌파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당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 이제 2020년도 초반 고점 15만 원 구간도 지금 돌파를 해가지고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본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지금 반등 시도를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20만 원 정도까지는 하락 여부를 한번 보시고 장기 평선 언저리에서 한 2주 내지 4주 정도 조금 이제 바닥 구간을 그려보는지 그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탄력을 보시면서 이 종목을 매도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는 항상 하시는 고민입니다. 이런 종목은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셔야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본인의 최고점에서 전략 매도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종목을 올려주는 사람들이 주는 거를 조금 우리가 받아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5만 원, 26만 원 이후부터는 분할 매도를 접근을 하셔가지고 나머지 잔량을 고점 구간 30만 원대에서 조금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HL 사이언스 네, 그리고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56,000원에 10%. 네, 저희 오늘 닥터강 전문가님과 또 마르스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어떤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까요? 닥터강 전문가님이요. 네, 닥터강 전문가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이 HL 사이언스를 혹시 왜 매수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그냥 건강식품이고, 그래가지고, 건강식품인데 왜 샀어요? 많이들 먹지 않을까. 많이들 나는- 먹지 않을까 해가지고 샀어요? 네. 아니 그럼 라면 파는 농심 그런 거 매수를 하시지 왜 HL 사이언스를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 회사 제품을 쓰고 계세요? 먹고 계세요? 아니, 예, 보리새싹. 보리새싹 먹고 계세요? 네. 아 사실 지금 이번에 현빈이 이쪽 그 모델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네네. 얘가 지금 건강기능식품 관련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사실 이름만 보면 뭔가 제약바이오 같은데 제약바이오 쪽은 아니에요. 네. 네,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종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왜 떨어지고 있을까요? 글쎄. 증시 빠져가지고 지금 빠지는 거예요, 어머니. 아, 얘가 지금 거의 네. 지금 3년, 4년 동안 계속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잘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몇백억씩 지금 그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시장이 워낙 빠지다 보니까 이 네.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들 쪽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증시가 빠지면서 같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실적이 막 올라간다고 종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좀 그런 계기가 좀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데 네.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걱정이 되실 것 같기는 한데 뭐 지금 굳이 손절가는 안 정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뭐 이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회사는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올라오기는 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런 종목 매수를 하셨으면 좀 길게 보시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 짧게 보시고 사신 거예요? 그냥, 아니, 길게도 봐도 되고, 짧게도 봐도 되는데, 네. 수익 나는 꺼내서 그냥 사려고, 매도를 하려고 했었죠. 그래요? 근데 자꾸, 예. 일단은 지금 건강기능식품 쪽이 코로나 관련된 내용 쪽으로도 엮일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 이게 사태가 나오다 보니까 야, 면역력 챙겨야겠다 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쪽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예, HL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올해 지금 이제 코로나 터졌었던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전년 3분기, 4분기 대비해가지고 1분기, 2분기 때 실적이 대략 한 20-30% 정도 늘었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이 종목 일단은 들고 가시면서 손절가는 굳이 안 정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한 2-3달 정도 들고 가보시면서 65,000원 위까지 제가 봤을 때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65,000원 이상 올라오면은 네.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65,000원 올라가면? 네,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때 65,000원구가 왔을 때 시장 상황이 괜찮느냐 그거를 보면서 해야 되고 네. 사실 지금 HL 사이언스가 주가가 5만 원 단위여가지고
이게 뭔가 대단한 회사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생각에는. 네. 근데 얘는 시총이 별로 안 돼요. 5천억도 안 돼요. 아, 예.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제 나중에 좀 괜찮아져가지고 만약에 뭐 무증을 한다. 주식을 이제 나눠 버린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또 급등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때는 상한가도 나올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생각을 하시고 하셔가지고 일단 65,000원 이상 넘어가면 그때 상황을 제가 보고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그때 이제 상담 요청을 하시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또 닥터환 전문가님의 강의 이어질 예정인데요. 요즘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강의를 좀 특별하게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지금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를 하고 계시고 좀 관심이 많으신 쪽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상한가가 나오고 이 상한가가 한 방, 두 방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방이 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증시도 굉장히 불안한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현재 상황 속에서 득이 되실 만한 정보들 준비를 했으니까 바로 지금 이어지는 이 방송 이 채널 고정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강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짤막하게 강의 준비했습니다. 닥터가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증시가 조금 빠지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강의 준비했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항상 이 부분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증권시장 속에서 한 10배 정도 아니면은 20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유의한 이 유의한 섹터가 제약 쪽하고 대선 쪽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정도 10배, 20배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는 종목들이 바로 시장 속에서 대한민국 증권시장 속에서 대장이다라는 타이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현재 이 제약바이오 아니면은 대선 관련된 종목들로 얘가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이번에 떠오를 종목이 어떤 부분이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정부 쪽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현재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부터 진행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으시는 내용이 이걸 겁니다. 바로 유동성 장세다라고 하는 거겠죠. 유동성 장세. 이 유동성이 뭐냐라고 하면은 돈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워낙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하늘길이 닫히고 공장들도 제대로 가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해짐에 따라 가지고 각국의 중앙 정부들이 돈을 찍어내면서 돈의 공급을 늘렸습니다. 돈의 공급을 늘리면은 자동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이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게 되면서 돈이 돈을 불러일으키고 돈이 증시가 일으키는 그런 장세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인플레이션.
이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원래 한 5만 원 정도면은 샀었던 게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5만 5천 원 정도. 요즘 뭐 마트 가보시면은 삼겹살이 지금 한 근에 17,000원, 18,000원, 19,000원씩 합니다. 굉장히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이런 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 유동성을 한 번 더 불지를 수가 있는 정책들이 현재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최근 부동산 정책이 몇 개가 진행이 되는데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가 않고요. 그러면서 서울 지금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평균 집값이 10억 원이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주게 되면서 현재 이런 부분들이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정부 쪽에서 이런 여론들을 조금 잠재우기 위해서 세입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전월세 전환율 2.5% 하향 조정이다라는 이런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예전에 지금 현행이 되고 있었던 게 이제 4%예요. 4%. 근데 지금 내용이 전세 관련된 내용들. 지금 전세값이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뭐 집을 아예 살지를 몇 년 동안 살지를 않으면은 이제 의무적으로 집에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기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세가 전국적으로 지금 아예 뭐 찾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근데 지금 그러면서 월세 쪽으로 이게 늘어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뭐 보유세라던가 이런 게 너무 올라가니까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뭐 한 5억 정도 하던 집, 지금 전세 가격이 한 5억 정도 하던 집에 보증금을 한 2억 정도 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한 3억 정도를 이제 이거를 돌려가지고 월세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 4% 현행이 됐을 때는 세입자들이 이 월세 이자 같은 경우를 한 100만 원 정도만 내면은 됐는데 이 내용을 전월세 전환율 2.5%로 낮춰버린다라고 하면은 이 100만 원이 세입자 부담이 50만 원으로는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거죠. 아니 집주인이 지금 전세도 지금 이제 이 어떤 겁니까? 전세 가격도 뭐 지금 이제 보유세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의무 거주 기간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이제 안 내놓고 그러면은 이 보유세 이런 부분들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월세로 돌려가지고 하는데 이 월세를 원래 법적으로 지금 4%를 내려가지고 한 3억 정도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월세를 100만 원으로 돌리고 보증금을 한 2억 정도로 낮출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낮춰가지고 50만 원을 법적으로 이 이상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월세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주인이 이 집을 월세를 내놓지를 않겠죠. 그럼 결국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라고 하면은 정부 쪽에서 의도를 하는 방향과는 아예 좀 반대로 나게 됩니다. 원래 전세가 5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지금 월세를 이렇게 푼돈을 받을 바에야 집주인들은 전세를 오히려 한 7억, 8억 정도로 올려가지고 전세를 매물을 내놓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전세 가격이 늘어나서 그러면은 이 부동산 자금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지금 넘쳐나 있는 유동성 중에서 이 부동산 자금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당장 뭐 2019년도 7월달, 8월달 당시 때 일본과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들이 터졌습니다. 7월달, 8월달 굉장히 터졌고 그때 이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애국 펀드라는 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5천만 원 주고 가입을 했다라고 했죠. 그 수익률이 지금 거의 50%가 넘는다라고 해요. 그때 당시 때 이제 뭐 국내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올해 한 반년 정도 동안에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펀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이미 지금 유동성이 한계치를 넘어서 있는 상황에서 정부 쪽에서 부동산 자금을 불을 질러가지고 주식시장으로 유입을 자동적으로 시켜주게 되는 상황이고 이 전세금을 오히려 더 받아가지고 그냥 주식이나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어떤 부분이냐 집주인들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식 이 자금이 바로 개인 투자자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펀드 쪽 자금으로 뭉쳐지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기관계 자금들이 이 돈을 바로 펀드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기관계 상품들로 연계를 해서 판매가 되겠죠. 그럼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지금 부동산 자금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주식시장을 지금 부양을 시키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가지고 증시 조정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실현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어떤 부분입니까? 현물 쪽 수급들이 다시 한번 증권시장 속에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증시 속에서 여러분들은 제약 아니면은 대선, 이 대장주 중에 지금 이걸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종목이 대장이었을까요? 제약 쪽이 대장이었겠죠.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당장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들 제약, 우리들 제약도 닥터강 전문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유나이티드 제약, 지금 덱사메타손 관련된 종목보다 훨씬 더 지금 이제 치료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관련된 종목으로 유나이티드 제약까지 이런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찍어드린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지난주에 보여드렸었던 거예요. 제약바이오와 대통령 선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했을 때 경험치가 굉장히 모질라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관련된 종목은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 종목들이 과거에 1000%, 2000% 올라가고 나가지고 한 3년 정도, 4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럼 지금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대통령 선거 관련된 종목들을 찍어본 경험들도 없으시고 수익을 보고 있는 경험들도 없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선하고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이 비교적으로 큽니다. 기본적으로 시총 한 5천억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대선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한 400억, 500억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이 이거죠. 대선 관련된 종목은 계획적으로 몇 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올라가는 거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재료를 토대로 수급을 폭발을 시켜가지고 아주 단기간에 한 6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주가를 폭발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어지럽게 제가 차트들이 나타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증권시장 속에서 대장주 아니면 황제주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을 바로 제약 아니면 대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같은 하늘 아래 두 가지 태양이 지금 존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시기 때의 대장주 종목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급등 시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종목이 이제 15년도, 16년도 당시 때 급등을 했었던 이게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한미약품, 얘는 이제 DSR 제강, 신라젠, 얘는 이제 남선알미늄, 시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 대장주 종목이 올라갈 때는 만약에 제약주 대장주가 올라가고 있으면은 대선주 대장주는 안 올라가고 이 제약주 대장주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대선주 대장주가 올라가는 타이밍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성파워텍이 이때 이제 보시면은 15년도 당시 때 이 구간에서만 500% 정도 가량이 급등을 했어요. 보시면은 한미약품 제약바이오 관련된 내용에 있어가지고 기술 이전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 떴었는데 전혀 이제 올라가고 있지를 않다가 얘가 지금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때부터 한미약품이 단기적으로 800%가 올라가고 있는 타이밍 보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떨어지는 타이밍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이때 이제 다시 한번 보성파워텍이 추가적인 상승세 한 400% 정도 가량을 또 나타내고 있는 거를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상승 시기를 보셔야 돼요. 얘가 이 타이밍에 올라갔다가 이 타이밍에 올라갔다. 그 다음에 정치 테마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DSR이라는 종목이 지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대장주, 제약바이오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신라젠.
이 종목이 2017년도 당시 때 어떻습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팩400 프로젝트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당시에 올라가는 시기가 보신다라고 하면은 한 6개월 정도 만에 이 구간에서 약 1,500% 정도 가량이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치 테마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남선알미늄이라는 종목이 이 제약바이오 종목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얘가 이제 800% 정도 가량이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최근에 지금 이 종목 이후에 보이시는 것처럼 시젠이라는 종목이 진단키트 관련된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 제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015년 정도부터 약 5년 정도 가량의 제약바이오 아니면은 대통령 선거 관련된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대장주 종목들을 뽑아 나봤는데 딱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시기 같은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떤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냐? 급등을 하는 타이밍이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어떻게 대선, 제약, 대선, 제약.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대선, 그 다음에 제약으로 이번에 시젠이라는 종목이 올라가고 있다. 어떤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냐? 제약바이오가 올라갔다가 제약바이오가 올라갔다 대선이 올라갔다. 제약, 대선, 제약, 대선. 이런 식으로 증시가 돌아간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시젠이라는 종목 아니면은 뭐 신풍제약이라는 종목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을 했고 아주 단기적인 일주일, 2주일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 쪽에서 상한가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어떤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이 어떻습니까? 이 정치 테마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2022년 당시 때 진행이 될 수 있는 대통령 선거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동일고무벨트라는 종목을 바로 이 자리 수익만세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꼭 한번 올라갈 것 같으니까 공략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8월 8일 날 추천주로서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찍어 드린 거예요. 이 일봉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요 날 찍어 드려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거래일 정도 만에 약 60% 정도 가량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상승 시기를 조율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또 이 정치 테마 관련된 이 대선 관련주 종목들이 지금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이시면은 이제 지난주 추천주 같은 경우는 제가 단기적인 관심주로서 마스크 쪽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혈장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가지고 레몬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추천주 레몬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요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대략적으로 이제 급등 나와가지고 한 20-30% 정도 가량이 급등을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께 강의를 잠시 잠깐 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한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조금 이제 선별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뭐 60% 올라갔었던 동일 고무 벨트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들 제약이 상한가가 6방이 갔는데 이 우리들 제약의 타점이라고 하던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저런 종목들을 잡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좀 고민이 많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을 잡으실 수가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잡으시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 짧은 강의 시간 동안에는 제가 이제 한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제 닥터강 전문가가 방송을 마치고 오후 3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될 겁니다. 참여 방법 같은 경우는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여기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 TV 방송에서는 추천을 드릴 수가 없는 왜냐고 하면은 비교적으로 시총이 작고 조금 민감할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우리 오늘 방송을 참여를 하시는 이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늦지 않게 찾아오시고 제가 후속주 이 동일고무벨트 같은 종목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마치고 바로 3시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만세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닥터강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오늘 3시부터 현재 국내 증시 속 대장주를 알 수 있는 바로 그 강의 오늘 잠시 후 3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 3시 방송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1부와 2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